반갑습니다. 경상남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140kg에 육박하는 체중과 함께 많은 건강지표가 박살난 뒤로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깨닫고 술, 담배, 탄수화물을 차례로 끊으면서 건강을 위한 이런저런 도전을 하면서 지내는 서울 사는 경상도 아재입니다. 오늘은 마운자로그 13주차 결산 영상인데요.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아버지하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고 치팅을 동반한 여행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살짝 스포를 좀 하자면 생각보다 선방을 좀 했습니다. 3월 20일 오전 7시 출발해서 3월 23일 오후 11시 20분 출발하는 비행기로 복귀하는 일정을 거의 꽉꽉 채운 여행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1월에 갔던 크루즈 여행이랑은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가져가긴 했습니다. 크루즈 때는 뭐 그전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오자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실컷 먹어보자는 생각은 애초에 접고 갔습니다. 뭐 그렇다고 현지 가서 칼같이 지켰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평소에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 때리고 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한 잔이 좀 크긴 합니다. 여행 가서는 일정 내내 호텔 조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또 호텔 조식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일정 내내 아침부터 과식을 하고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가능한 단백질이랑 지방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버지랑 같이 간 여행이니까 아예 안 갈 수도 없고 따로 돈 주고 신청한 조식이 아니다 보니까 혼자 간 여행이면은 안 가는 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제 식단에 맞출 수 있는 음식도 많았고 내 좀 먹어봐라 하면서 유혹하는 놈들이 많아서 오바를 좀 했습니다. 특히 과일이랑 요거트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탄고지 한다는 놈이 과일을 먹고 자빠졌다. 그 이야기는 많이 내려놨다는 거겠죠. 복귀하는 날은 귀국하자마자 바로 출근을 해서 체중 재는 걸 깜빡했고 다음 날인 3월 25일에 체중을 쟀습니다. 이번에 체중을 재려고 딱 섰을 때 안 먹던 아침도 맨날 먹었지 일정 내내 배가 불렀던 기억이 있어서 내심 걱정이 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나 쬐을란가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91.6 여행 가기 전 3월 18일에 90이었으니까 딱 1.6kg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면 선박 아닙니까? 4박 가서 매일 아침 호텔 조식, 과식을 때리고도 1.6kg 이 정도면 꽤 만족스러운 수치가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분석을 해봐야겠죠. 솔직히 이 결과는 제 의지보다는 스팀팩의 공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지난 1월 크루즈 여행 때를 떠올려보면 그때 2.5mm짜리 맞을 텐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포만감은 생각보다 일찍 오긴 했는데 문제는 굳이 더 먹겠다고 밀어 넣으면 어떻게든 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진짜 못 먹겠는데? 남은 음식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더라고요. 가격이 비싼 만큼 효과 하나는 확실하게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2.5mm대랑 다르긴 하네요. 저는 이런 약효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편인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저 더 못 먹겠다 이런 느낌만 들었던 거면 확신을 못했을 건데 실제로 크루즈 때처럼 그냥 먹으면 더 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다낭 롯데마트 가서 치킨이랑 맥주, 소주, 콜라, 오징어, 과자를 사왔는데 치킨도 남기고 과자도 남기고 오징어도 남기고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소주랑 맥주 이거는 아버지 드시는 거. 저는 뭐 술 끊은 지 오래돼가지고 술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아무튼 그냥 안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턱 밑까지 차오른 느낌이 너무 불편해서 결국 소화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서야 돈지랄한 효과를 실감하네요. 저는 5mm만 해도 효과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용량은 이제 더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여행 복귀하고 이틀간 식사 약속이 있어서 거기서 과식을 또 하게 됐는데요. 3월 25일에는 회사 조직 개편으로 이전 팀 마지막 회식이 있었습니다. 장어덮밥집을 갔는데 저는 뭐 지독한 놈이니 미친 놈이니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저탄고지인답게 장어덮밥 특 사이즈를 주문하면서 밥 빼고 달라고 했습니다. 장어덮밥에서 밥을 빼면 장어덮인가? 근데 음식 나오는 걸 보니까 딱 이렇게 구색을 갖춰서 나오는 게 이런 이상한 놈이 또 있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옮긴 팀에서 점심 회식이 있었습니다. 마키노 차야라는 해산물 뷔페를 가게 됐는데 뷔페는 제가 다이어트 중에 먹을 만한 음식이 많아서 선호하는 편인데 특히 해산물 뷔페라서 그런가 먹을 게 좀 더 많은 편이었습니다. 3월 26일 점심 식사는 회사에서 마키노 차야 회식으로 진행합니다. 마키노 차야 고! 거기서 키토 김밥이라는 걸 발견했는데요. 회사에서 가져다 파는 도시락에도 키토 김밥이 있더만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계란이랑 맛살로 만든 일종의 김말이라고 해야 되나? 나쁘진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으려고 했는데
또 배부르게 먹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스팀팩 효과 때문에 배부른 느낌이 왔던 건가 싶은 게 다음날 체중이 늘었겠지 하면서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오히려 700g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후로는 평소 식사 패턴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4월 2일 드디어 13번째 스팀팩 꼽는 날이 왔는데 그날 아침 체중은 90kg. 4월 2일입니다. 오늘도 시험 맞는 날이 돌아왔죠. 우선 몸무게부터. 오늘의 몸무게는 90입니다. 베트남 갔다 와서 살찐 거 다 날라갔고요. 체지방률 왜 이래? 뭐야, 91? 늘었네. 여행 다녀온 지 약 일주일 만에 여행 전 체중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체중은 뭐 추세선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았고 오차 범위 이내라서 딱히 신경은 안 쓰였는데 허리둘레가 직전에 샷 꼽을 때보다 1cm가 늘어난 게 살짝 신경이 쓰이네요. 아마도 3월 30일, 31일 이틀 특별 휴가를 받았는데 그때 바깥 양반 마중 나가면서 늦은 저녁을 하면서 과식한 영향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체중은 내려가는 추세선 안에 있는데 허리둘레는 올라간 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5mm 증량 후 5주차죠. 처음 2.5mm 맞을 때 생각해보면 초반에 효과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불러도 억지로 먹으면 먹을 수 있었고 입맛도 점점 살아나는 느낌에 이거 효과 없는 건가? 솔직히 끊어야 하나 진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 현질한 게 아깝기도 하고 이왕 시작한 거 어느 정도 결실은 맺어보고 싶다는 마음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 후에 5mm로 올리게 됐고 5mg으로 5샷째 맞았는데 드라마틱하게 체중이 쭉쭉 빠지고 그런 건 여전히 없는데 식욕 억제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탄수화물 먹으면 반응도 2.5mm 때보다 훨씬 더 빡세게 오고요. 결정적으로 해외여행 가서 만난 음식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조절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4월 3일 편집일 기준 오늘 아침인데 의미 있는 수치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다시 체지방률 2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체중도 89.2kg로 내려왔고요. 집에 있는 인바디라 거의 안 믿는 편이긴 한데 3월 29일에 한번 29.9% 찍은 뒤로 오늘도 또 29.9%가 나온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0%대의 진입의 신호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손가락 부상으로 집에서 하던 상체 운동이 힘들어지면서 헬스장을 가야겠다 싶었던 게 지난주 정도였나? 그런데 최근에 회사 업무 패턴도 많이 바뀌어서 타이밍 잡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사 오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헬스장에 운동차 방문을 했습니다. 딱 한 세트만 하고 오자고 갔는데 1시간 가까이 있다 왔습니다. 한 세트만 하고 오겠다는 놈이 1시간을 있다 온 걸 두고 운동을 얼마나 잘했냐 이런 것보다도 습관 만들기에 가장 힘든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로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빠르게 치고 빠지려는 게 목표인데 오늘 첫 발을 뗐으니까 어쨌든 큰 산은 넘은 거죠. 오늘도 확실하게 느꼈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속담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돼지 유경험자, 다이어트 경험 다수로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운동 습관을 바로 포기했던 패턴이 있거든요. 내가 임마 소시적에 운동 좀 했던 사람인데 이거 갖고 되겠나? 이러면서 당장 다음 날부터 목표를 올리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망하는 테크트리라는 겁니다. 소시적에 내가 로니 콜먼 하랩이었어도 몇 년을 쉬었다가 하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꼭 예전 생각을 하고 덤비다 보니까 그게 또 장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냥 이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찍 출근하는 날 빼고 헬스장 가서 어떤 운동이 됐건 딱 한 세트만 하고 오기. 그 한 세트 하고 오기의 완성은 딱 이렇게 정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한 세트만 하고 오더라도 갔다만 왔으면 스스로 오늘 운동 완성이라고 인정하기로 거기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말만 들으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꽤 오랫동안 유지했던 1일 운동 목표가 하루에 맨몸 스쿼트 100개였습니다. 그리고 100개만 하면 거기서 끝을 내더라도 그날 운동 적게 했다는 죄책감 따위는 절대 갖지 말자. 여기까지가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걸 꽤 오랜 기간 지켜왔는데 진짜 정신없고 피곤한 날에는 딱 100개만 하고 말았던 적도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다짐 덕분에 죄책감 없이 오운환을 외칠 수 있었고 결국 그게 습관을 이어오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턱 밑까지 몰아붙여서 세운 계획이 왜 실패하냐면 운동 이거 너무 하기 싫은 날이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럴 때 그 운동량 부담감에 아예 안 하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쉬는 달콤함에 한번 빠지면 하루만 더 하다가
기껏 쌓아온 습관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제 주요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담 없을 정도의 미니멈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해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 장치를 해두는 게 포기할 확률을 엄청나게 낮춰줬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헬스장 가서 한 세트 하고 오기도 같은 맥락으로 하루하루 나가다 보면 또 다른 역사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